유서에서 고인은 이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것 다 아시지 않느냐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본인 책임 다 알고 있지 않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의 죽음의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표는 나에게 책임이 없다. 검찰 때문이다. 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아니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발언은 유서 내용이 보도되기 전에 나온 발언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유서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수사당하는 게 나 때문이냐? 억울한 죽음이 나 때문이냐? 검찰에 미친 칼질 용서 못한다라는 대목이었는데 유서 내용은 이재명 대표 본인 책임 다 알고 있지 않냐라면서 정치를 내려놓으라라는 게 유서 내용이었거든요. 일단은 유서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그다음에 이제 유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그 고인의 사망이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인한테 직접적으로 압박적인 수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말에 이제 이재명 대표 12월 28일인가 그때쯤에 소환 조사 요구했었는데 그때 안 나가고 해 넘겨서 올 초에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직전 정도에 아마 한 번 그 전 실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수사를 갖다가 받은 건데 그런데 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측근들 관리 잘하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책임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성남시장 할 때, 그 다음에 당선인 됐을 때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도 비서실장을 갖다가 했고 옛날에 어떤 말이 있냐면 시종 눈에는 영웅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옆에서 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 사람이 다 그 사람이지 아무리 영웅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거를 잘 알고 있을 그 비서실장이 본인 책임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내려놔라. 그다음에 또 무슨 말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희생이 더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이게 제가 이제 공소장을 다시 한번 봤어요. 이제 주말이고 해가지고 공소장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서 그 내용 170몇 페이지짜리를 다시 한번 쭉 봤더니 성남시에서 이제 이게 그 결제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팀장, 국장, 실장, 부시장, 시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이거 내가 한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지시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라고 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쉬웠을 거예요. 마음도 부담도 별로 없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예. 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그냥 위에서 시장이 정책적으로 결정한 거 그냥 열심히 보좌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시장이 난 전혀 모르는 일이고 나 책임이 없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부시장에서 잘라야 되는지 실장에서 잘라야 되는지 국장에서 잘라야 되는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철저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렇게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나중에 이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백을 하든지 자백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판에서 이제 공소유지를 갖다 하든지 누가 보더라도 최종적인 인허가권은 시장한테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제가 봤더니 구속영장 청구서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재명, 정진상, 그다음에 전 실장, 고인이 공모해가지고 네이버로부터 제3자 뇌물죄 그 청탁을 하고 압박을 하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수차례 나와요. 제가 이렇게 다 세보니까 제가 계산서 세본 바로는 한 22번 정도 그 고인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도 검찰 탓이다. 검찰의 압박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당하는 제가 봐도 깝깝했을 것 같아요. 밖에서는 검찰이 이제 공격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뭐 쌍방울 대북자금 거기에도 이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죠. 안에서 기댈 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그 측근들 뭐 그런 사람들 뿐인데 안에서는 외면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책임 전가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취할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면이 초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노웨이 아웃이에요. 나갈 문이 없어요.
사람이 섭섭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에는 절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내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유서라도 이제 그 쓰고 이제 내가 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인지상정이고 이런 것들이 다 추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렇게 그 처신하는 걸 딱 보면은 조금 너무 비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재명 때문이냐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민주당 내부에서도 책임과 관련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전해드릴 텐데 이 대표는 이 죽음은 나에게 책임이 없다, 검찰 탓이다라고 했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현역 의원이 실명을 거론하며 이 책임이 어떻게 이 대표에게 없느냐라며 이 대표에게 책임을 지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희 돌직구쇼를 통해서 고인이 남긴 유서의 일부를 보고 계십니다. 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억울함도 이 유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공무원으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서 억울하다. 사건 조작 무섭다. 기본 원칙 맞게 일 처리. 억울하게 연루된 걸 이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 않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거짓, 진실을 이길 수 없지만 돈 없는 사람이 너무 어렵다. 한 사람 인생 송두리째 망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다라고 억울함과 곤욕스러움을 여러 차례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때문이냐? 정혁진 변호사님은 고인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일정 정도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들도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책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검찰이 대납 의혹 당한 분이 지금 안타깝게도 수진치에 발견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줄곧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왜 내 책임이냐라고 항변을 해온 걸로 보이네요. 김윤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왜 이재명 때문이냐?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게 다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 이뤄졌던 모든 일에 대해서 본인은 하나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일단 저는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 탓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면서 무리한 여러 가지 인허가 또 후원금, 뇌물 이런 것들 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요. 그거 상에서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가 부인하기 때문에 저는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상한 얘기를 한 걸 제가 좀 포착을 했어요.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우리가 수사를 당한다고 하지 않아요. 수사를 받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묘하게 지금 말로 본인의 억울함보다는 약간 핀트를 비껴가면서 선동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저는 수사는 죄가 있으니까 받는 겁니다. 혐의가 있으니까 받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뭐를 했죠? 시장이 시켜서 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발언을 하고 이 전 실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소식을 들은 날, 발인이 있는 날 이재명 대표는 장애 집회로 나가가지고 또 굉장한 말을 하십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나라 때문에 울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게 어떻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이 지켜주지 못했던 측근들에게
더 이상 이재명 때문에 죽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로는 안 들리시는지.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하고 이런 일관된 모르쇠에 정말 반론하는 것조차 지칩니다. 개별수의 선동 이론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거짓말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진실이 된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이런 대응을 보면서 그런 개별수의 선동 전략을 지금 본인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만큼 정말 진정성도 없고 도대체 뭐가 급하길래 자기를 10년 동안 모셨던 측근이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 조문 지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장애 집회 가서 이렇게 본인의 책임을 모르쇠하고 남 탓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그 비서실장의 말에는 이 이재명 대표의 이런 비정함에 대한 일종의 억울함, 서운함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들어봤고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내려놓으라라는 고인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답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책임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리라 봅니다. 정치적 책임, 인간적 책임,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 전재수 의원님, 이 책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이야기, 당 밖에서 나오는 비판, 여러 가지 의견들 듣고 계신데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단히 슬픈 일이다. 요까지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금 전 발언과 관련해서 저라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게 왜 이재명 탓이냐, 검찰에 미친 칼질 용서 못한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을 것이다. 전재수 의원의 도직구 발언이었습니다.